오늘 이야기해볼 인물 존 러스킨인데요. 이 사람은 19세기에 살았지만 마치 오늘날의 문제를 바로 옆에서 보는 것처럼 정확하게 꿰뚫어본 그런 통찰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왜 그의 생각은 당대 사람들에게 그토록 위험하게 여겨졌을까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1860년 영국입니다. 당대 최고, 정말 잘 나가던 미술 비평가가 어느 날 갑자기 전혀 다른 분야, 바로 경제학에 대한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냐면요. 요즘으로 치면 최고의 영화평론가가 갑자기 양자의 역학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는 것과 비슷한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그냥 이건 좀 아닌데? 수준이 아니었어요. 글이 실리자마자 잡지는 불매운동에 시달렸고 결국 연재는 중단됐습니다. 의회에서는 그를 비난했고 동료들은 그를 두고 임상적으로 미쳤다고, 그러니까 정신병자 취급까지 했죠. 대체 그의 생각이 뭐였길래 사회 전체가 이렇게까지 격렬하게 반응했을까요? 네, 바로 이 지점이 러스킨의 이야기가 그냥 옛날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지금부터 그의 생각이 왜 그렇게 위험했는지, 그리고 놀랍게도 왜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러스킨이 그렇게까지 비난을 받았던 건요,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걸 봤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진보라고 환호하던 시대에 아주 어두운 이면을 정확히 꿰뚫어본, 뭐랄까, 일종의 예언자였던 셈이죠. 당시 시대 정신과 러스킨의 생각은 정말이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모두가 산업자본주의를 인류 발전의 상징이라고 막 칭송할 때 러스킨은 정반대로 그게 바로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모든 것을 파괴하는 문명적 자살행위다, 이렇게 경고를 한 거죠. 아니 도대체 러스킨은 뭘 봤길래 그런 극단적인 진단을 내렸을까요? 그의 비판은요, 예술에서부터 시작해서 노동과 경제, 그 심장부를 정확히 겨냥했습니다. 러스킨 생각의 출발점은 바로 제대로 보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게 그냥 사진처럼 똑같이 그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세상을 정말 정직하게 마주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 경험, 거기에 충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미술 이론이 아니에요. 본다는 행위 자체가 도덕적인 거다라고 말하는 정말 혁명적인 생각이었죠. 그의 신념은 이 한 문장에 딱 담겨 있습니다. 인간 영혼이 하는 가장 위대한 일은 무언가를 보고 본 것을 평이하게 말하는 것이다. 러스킨한테 이 정직한 관찰은요, 시이기도 했고 예언이기도 했고 거의 종교와도 같았어요. 수천 명은 생각할 수 있어도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그리고 러스킨은 이 제대로 보는 법을 경제에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되게 파괴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아니, 우리가 말하는 부라는 게 도대체 뭐냐? 뭘 위한 거냐? 그리고는 부의 개념을 아예 새로 정의해버립니다. 부란 생명을 지탱하고 풍요롭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요. 그리고 마침내 이 유명한 선언에 이릅니다. 생명 외에 다른 부는 없다. 정말 강력한 말이죠. 단순히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탄하는 그 모든 능력을 포함한 살아있는 그 자체가 유일한 부라는 겁니다. 와, 이건 당시 경제학의 뿌리를 통째로 흔드는 주장이었어요. 여기서 러스킨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아름다움과 노동을 연결시킨 거죠. 예를 들어 공장에서 완벽하게 똑같이 찍어낸 물건들을 보면서 그는 그 완벽함 속에서 오히려 그걸 만든 노동자의 개성이나 창의성이 완전히 죽어버린 흔적을 읽어냈던 겁니다. 산업 생산이 요구하는 그 완벽한 정밀함 있잖아요. 그건 인간을 기계 부품처럼 비인간적으로 만들어야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러스킨의 핵심 주장이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노동자에게 너무나 잔인한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는 거죠. 그 생명체를 도구로 만들 거냐, 아니면 인간으로 만들 거냐, 둘 다 가질 수는 없다. 정말 뼈아픈 지적입니다. 정말 놀라운 건요, 그의 통찰력이 환경 문제까지 꿰뚫어 봤다는 겁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날씨를 관찰하더니 산업화 때문에 하늘이 어두워지고 더러운 비가 내리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역병 구름이 나타났다고 경고했어요. 이게 뭐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인간이 만든 기후변화를 사실상 예언한 거나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시대를 앞서간 통찰력을 가졌던
러스킨. 그럼 그의 해결책은 뭐였을까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좀 복잡해집니다. 안타깝게도 문제에 대한 그의 진단은 정말 날카로웠지만 그가 내놓은 처방전에는 심각한 결함이 있었습니다. 러스킨은 문제 진단은 정말 기가 막혔지만 그의 해답은 굉장히 권위주의적이었어요. 그는 제대로 볼 줄 아는 소수의 똑똑한 엘리트가 사회를 이끌어야 한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혐오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스스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이 엘리트들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봤고요. 여성의 역할은 철저히 가정 안에만 묶어둬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시대착오적인 시각도 가지고 있었죠. 실제로 그의 이상을 한번 실현해 보려고 성조지 길드라는 공동체를 만들었는데요. 결과는 처참한 실패였습니다. 그의 너무나 독재적인 운영 방식과 비현실적인 계획 때문에 이 유토피아 실험은 결국 몇 년 못 가서 막을 내리고 말았죠. 안타깝게도 러스킨 개인의 삶도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말년에는 반복되는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거든요. 이런 개인적인 고통은 그의 후기 글에도 깊은 영향을 미쳐서 점점 더 어둡고 종말론적인 색채를 띠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보면 러스킨은 그냥 권위주의적이고 실패한 몽상가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럼 우리는 러스킨을 그냥 잊어버리면 되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잘못된 해답 너머로 시대를 추월하는 정말 강력한 질문들이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놀랍게도요, 그의 사상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의 독선적인 정치관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말이죠. 간디의 반식민주의 운동에서부터 영국 노동당의 복지국가 비전까지 그의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꾸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동력이 된 거예요. 예를 들면 간디는 러스킨의 경제 비판을 인도의 독립운동 철학으로 가져왔고요. 영국 노동당은 그의 아이디어를 복지국가의 초석으로 삼았어요. 또 윌리엄 모리스는 그의 미학이론을 바탕으로 그 유명한 미술공예 운동을 일으켰죠. 이들은 모두 러스킨의 정치는 버리고 그의 핵심 통찰만을 계승한 의외의 계승자들이었던 셈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러스킨 유산의 핵심적인 역설입니다. 그가 내놓은 해답 자체는 권위주의적이고 향수에 젖어 있고 비현실적이어서 실패했죠. 하지만 그가 던졌던 질문들, 그러니까 진짜 부는 뭔지, 인간다운 노동은 어떤 건지, 아름다움은 왜 우리 삶에 중요한지에 대한 그 질문들은 오히려 오늘날 우리에게 더욱 절실하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정적인 포인트는 이겁니다. 우리는 그의 해답에 그대로 물려받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의 질문을 물려받는 법은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의 권위주의적인 해답은 버리되 시대를 꿰뚫는 그의 날카로운 질문들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150년 전 러스킨이 제기했던 그 문제들, 부, 노동, 아름다움에 대한 질문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후위기, 의미 없는 노동, 사회적 분열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앞에 더 선명하게 놓여 있죠. 그가 보았던 문명의 병폐 앞에서 과연 우리는 그보다 더 나은 해답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